저희가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전속계약 문제가 많이 생겨요. 지금 뭐 연예인들 가끔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뭐 강다니엘도 문제가 생겨서 나오고 저도 사실은 사건 중에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엔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위험 부담 중에 하나가 이런 전속계약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가수나 배우들이 서로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가수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뭐 배우들이 인기가 많아져서 한마디로 뜨면은 그때는 뭔가 유혹들이 많이 오거든요. 자기가 또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에서 유혹들도 생기고 하다 보면 서로 신뢰가 그쪽에서는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고 저희로서는 사실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전속계약 분쟁이 생겨서 연예인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실익도 없고 그때 참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뢰관계도 잘 유지를 하고 연예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계약 기간을 잘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좋은 배우나 가수를 만들어서 또 계약을 연장을 해서 계약을 이어가고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하고요. 그렇게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기본이고 그게 안 됐을 때 나중에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대비 수단을 만들어 두셔야 그래도 억울한 상황을 또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분쟁이 안 생기면 가장 좋은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얘가 괘씸하다 뭐하다 하면서 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때부터는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 형식적으로 딱딱한 법적 분쟁 법률적으로 따지는 요건을 갖췄느냐 뭐 해지 사유를 갖췄느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잘 갖춰서 나중에 억울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속계약 체결부터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연예인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뭐 지금 아직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 보시거나 관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연예인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전에는 표준계약서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계약서들을 수정해서 사용한다든지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서 내용들의 전속계약 기간을 뭐 15년, 뭐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에 되게 유리하게 뭐 위약금을 엄청나게 많이 써놓는 계약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약서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있었죠. 옛날에 뭐 큰 대형 기획사인데 전속계약 기간을 15년으로 해놨다가 이제 그게 그 계약이 무효가 돼가지고 연예인들 측이 승소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 와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많긴 많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서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표준계약서가 이제 사실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계약서를 만들어 보시지는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땐 그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다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계약을 체결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표준계약서를 전체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어쨌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속계약 체결 시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불공정한 계약서이다. 그런 식의 공격은 당하진 않고 공정한 계약서로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부속합의서 내용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되 부속합의서를 에다가 이제 구체적 사항을 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그 엔터 사업 실제로 운영하실 때 연예인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계속 그 계약서로 계약을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도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연예인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도 한 번씩 봐두시고 그렇게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표준계약서 내용을 임의대로 자기 맘대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봤을 때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표준계약서 내용을 표지를 표준계약서라고 써놓고 그 안에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수정하지 말고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부속합의서 내용을 임의대로 유리하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충하는 선에서 만들고 본문의 내용이 없는 내용들을 쓰더라도 표준계약서 내용 자체랑 모순되지 않는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보면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 연예인들한테 조금 유리하고 회사에 불리한 것 같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그냥 표준계약서 표지 내용을 그대로 남겨두고 뒤에 내용들은 바꿔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연예인들한테 소송을 하면 소송을 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계약서를 만약 사용한다면 본문은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속합의서와 관련돼서도 지금 내용을 보면 부속합의는 각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합의는 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예, 이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숙지하셔서 나중에 계약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속계약 기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연예인들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최대한 오래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그 회사는 계약 기간을 15년이라는 계약으로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해도 15년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7년이 경과하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고 판사들의 반응을 보면 판사들은 7년도 상당히 길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엔터 대표님들은 7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시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문제가 됐을 때도 한 5년 정도로 보면은 그냥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장기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하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한 5년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 기간 한 5년 정도 하시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전속계약 기간과 관련된 판례 그러니까 표준계약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어떤 가수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로 이제 계약 기간을 정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계약 기간 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예인은 효력이 없다, 너무 길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더니 그 판결에서는 이게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그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판결 내용을 읽어드리면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 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신인 연예인이 성공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 같은 연예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연예 기획사로서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며 이와 같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속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속 기간은 연예 기획사의 투자를 가능하게 유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표준계약서의 효력을 유효하게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안에 7년이라는 기간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회사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판결들을 보면 대체로 연예인들한테 유리한 판결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사 운영하시면서 좀 사실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대표님들이 되게 억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들이 좀 마음대로 말 그대로 좀 떠가지고 변절을 해서 배신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연예인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고, 저도 사실은 연예인들 사건을 맡으면 훨씬 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판례 내용을 보면 그래도 회사 입장을 대변해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회사 운영하실 때 물론 이런 소송이 한 번도 없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소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배우나 가수들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송 이런 판례 자료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표준계약서에는 지금 이제 소송이나 그런 분쟁을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재판이나 그런 경험도 전혀 없으시긴 할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또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시니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계약서에는 서로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하는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항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법원 중에 한 곳을 관할 기관으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 자체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셔서 이 조항 자체를 잘못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표준계약서 상의 조항은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할지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지 양자택일을 하는 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으시고 그냥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떤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은 사실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거나 중재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나 업계 전문가, 그러니까 엔터 대표님들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 그러니까 연영과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단체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중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중재 판정이나 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이 확정이 되면 그거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선택을 해서 어떤 판정이 내려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판결이랑 똑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갖기도 하고, 그리고 확정 판결이랑 똑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원에서 어떤 판정이 내려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 혹시 1심, 2심, 항소심, 상고, 항소 그런 내용들 들어보셨을 건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다른 판사한테 이 1심 판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항소심 판사님 한번 다시 봐주세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중재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재원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거라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이 하나가 그 법원 재판하고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중재는 이제 법원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보다는 법원에서는 이제 법복을 입은 판사가 법정에 앉아 있고 딱딱한 법원 분위기에서 하는데,
중재원에서는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보다는 좀 빨리 끝날 수 있겠죠. 법원 재판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경우에는 서로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뭐 2년, 3년 정도 동안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예인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몇 년 동안 법원만 따라다니고 뭐 그런 뭐 변호사들한테도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중재가 된다면 뭐 중재 절차에서 조정이 된다면 중재 절차가 좀 신속하게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변호사 자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는 계약 내용들을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계약서들을 참고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표준계약서하고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저희한테 무조건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한쪽에 이제 저희 대표들한테 엔터 쪽한테 회사 쪽에가 너무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규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아니 민법 103조 그런 조항에 해당되어서 그 계약 조항이 효력이 없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감을 갖춘 계약서를 갖추시는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내용 좀 지루하시죠? 괜찮으신가요?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주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럼 이게 좀 중요한 나중에 이제 지금 살짝 흘려 들으셔도 나중에 실제 운영하실 때는 저한테 들으셨던 것들이 기억도 나시고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속계약에서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이 하고 회사하고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정산 문제예요. 돈 문제. 연예인들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고 저희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일단 돈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고 뭐 투자금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다툼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표준전속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한 이후에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정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엔터 대표님들이 옛날에는 사실 정산을 잘 안 해줘도 되는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회사 쪽에 유리한 계약서가 되게 많았었는데 음반 쪽에서 특히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옛날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키고 이 정산 문제를 다투기 시작을 하면 음반회사, 그러니까 음반 제작사, 가수들을 데리고 있는 회사 쪽에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지키시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지켰다는 증빙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표준계약서 본 내용에 정산에 관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부속합의서에 잘 정하시면 되는데 연기자의 경우는 조금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사실 가수 쪽 하시는 분들은 부속합의서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주 쓰셔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데 부속합의서에도 어떤 돈이 들어오면 어떤 비용을 공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지급을 하고 어떤 시기에 지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서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역서, 정산 내역서, 정산표 같은 걸 같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표준계약서나 그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돈을 벌면 어떻게 돈을 줄 것인지에 대한 뭐 정산표 샘플 같은 거를 계약서에 첨부해서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회사 측에서 이제 연예인에게 계약 그 정산금을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준계약서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정한 돈을 주기로 한 정산 일시에 명확하게 지급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당사자가 합의가 있다면 그 시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정확하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이제 사실 구두로 양해를 하고 연예인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뭐 다음 주에 돈을 줄게. 그럼 뭐 연예인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소송이 생기면 회사에서 돈을 제때 안 줬다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돈을 줘야 될 시기를 잘 지키지 못한다면 못할 때 연예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로 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도 잘 남겨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문자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런 걸 잘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산금 지급 시기를 지키거나 뭐 아니면 지키지 않더라도 이제 정산표도 주고 돈도 주고 하면은 그 시기마다 서로 이제 돈을 수령했다는 영수 사인이라든지 그런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시고 또 이메일로도 자료를 남겨두시고 정산표 줬다는 거 그리고 뭐 계좌 이체한 내역들은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잘 보존해 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전속계약서 잠깐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공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뭐 7조 내용을 보면은 갑이 수령하여 매월 며칠자로 정산을, 그러니까 매월 정산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매월 정산을 기본으로 하시되 단서를 보면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 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되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자료 제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렌터사업 운영하시는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옛날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산표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뭐 투자금이 뭐 5억이 들어갔는데 아직은 5억을 벌지 못했으니까 너한테 줄 돈도 없고 정산자료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산자료도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판례 중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한테 이제 정산표, 뭐 이달 매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갔고 그런 내용들을 정산해서 주게끔 돼 있거든요. 정리해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시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산 자료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표준계약서에도 이제 정산 내역을 제공하게끔 돼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정산 내역을 제공하고 저쪽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답변도 좀 하시고 그런 자료도 남겨두시고 해야 될 거고요. 정산 자료를 또 제공할 때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정산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작성하는 정산표만 그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증빙 자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우를 데리고 다니던 뭐 가수들을 데리고 다니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뭐 가수들 같은 경우는 뭐 당일 비용에 뭐 안무 하는 애들, 뭐 헤어 하는 애들, 뭐 다양한 사람들도 데리고 다니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의상비도 들어가고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들에 대한 증빙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증빙 자료까지 명확하게 갖춰서 그 내용들을 연예인들한테 제공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그 이런 정산 자료 문제로 미제공 문제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안 생길 거니까 그 부분도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소송을 할 때 그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 쪽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 판례는 정산보고서 통보 의무는 음원 수입이 발생하는 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정산 자료는 항상 제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빼는 그 이제 비용 같은 거를 이제 내가 너네들을 뭐 회사를 운영하고 너네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돈을 다 투자금 회수하기 전에는 돈을 정산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정산해줄 때 그 초기 투자 비용이나 모든 돈을 벌어야만 그 연예인한테 돈을 주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가수들이 어떤 행사를 가서 돈을 뭐 행사비를 돈을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뭐 투자금 뭐 거기에 이런 걸 다 메워야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있어서는 직접 비용이라고 해서 그날 당일날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당일날 들어가는 게 이동 비용이 들어가겠죠. 연예인들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날 뭐 헤어 비용, 그리고 식대, 그런 그날 당일날 들어가는 비용, 직접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뭐 나머지 내용도 좀 있긴 한데, 연예인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 뭐 어떤 동의를 해서 부속카이사에 동의해서 지출한 비용, 그런 일정 비용만 공제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수 음원 제작을 하시거나 하실 때 뭐 음원 수익에 대한 걸 또 별도로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음원 수익이랑 뭐 행사 아니면 콘서트, 뭐 방송 활동 수익, 그런 걸 구별을 하셔서, 그 만약에 행사에서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날 활동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돈을 수익으로 봐서 그거를 뭐 5대5면 5대5, 6대3, 6대4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참고를 잘 하셔서 정산을 잘 해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사실 연예인들도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좋게 만났어도 이런 그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돈이 지급이 안 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산을 잘 해주시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 비용 공제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회사에서 이제 그 연예인들 차량 렌트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차량 렌트비, 그러니까 연예인이 돈을 벌면 회사 차량 렌트 비용도 연예인이 다 내야 된다고 해서 그 비용을 빼고 돈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차량 렌트 비용이라든지 매니저 인건비 같은 건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의 수입에서 빼고 이렇게 막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얘가 뭐 가수가 행사 비용으로 돈을 많이 벌고 했을 때 이런 차량 렌트 비용이나 매니저 인건비 같은 걸 공제하고 수익 정산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공제하지 말고 직접 비용만 공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셔야 됩니다. 판례의 내용을 하나 잠깐 읽어드리면, 연예인에게 수익 배분을 할 경우에 연예인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에서 성공제할 경비라 함은 원고의 연예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해석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까지 말한 제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빼야 될 비용과 빼지 않아야 될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명확하게 아셔서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조금 남긴 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더 하고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좀 다음번에 좀 짧게 할 테니까 한 20분 정도만 그것도 지루하셔도 한번 들으시죠. 예.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기사들만 봐도 대충은 아시긴 아실 거예요. 이제 연예인들이 갑자기 불만이 생겼을 때 뭐 어떤 회사에다가 전속계약 해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소송을 제기했다, 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는 아실 건데,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회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연예인들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하고 연예인하고 합의를 해서 해지를 하는 합의 해지의 방법. 뭐 회사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난 것 같으니 뭐 어떤 합의금 얼마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방적인 해지. 그러니까 회사는 해주고 싶지 않은데 연예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예인 쪽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지 사유가 있어요. 해지 사유는 뭐냐면 연예인 그 회사 쪽 연예인은 그냥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은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뭐 이런 돈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잘 줘야 될 의무들도 있지만 연예인들 뭐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예인들한테 교육도 잘 해줘야 될 것이고 어떤 촬영 스케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 그런 매니지먼트 업무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연예인들 나름대로 보호를 잘 해줘야 될 의무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고 이제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해지 사유를 들어서 준비를 해서 회사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요. 회사에 가장 정형적인 절차는 회사 너네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으니 이런 잘못을 시정해 달라.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회사에서 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 회사 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해지가 안 됐다고 하면서 너는 계약을 지켜라 이제 그런 분쟁이 생기는데 이제 내용 증명만으로는 확정적인 어떤 그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필수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소송이라고 해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소송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회사가 잘했고 못했고 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고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고 그런 분쟁들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때 회사 쪽에서는 우리는 회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너가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나가는 거니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청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청구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뭐 법원에서 소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원에서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는 곳에서 많이 분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재원에서 사건을 많이 하는데 중재원은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사건을 많이 그쪽에서 안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중재원이라는 곳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 쪽에서는 자기가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은 뭐 전속계약을 위반해서 회사가 계약을 위반해서 일정 기간 뭐 14일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회사에서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 사항들 입장을 잘 해야 되고 그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정상급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따가 또 언급은 하겠지만 계약 해지 사유 중에 하나가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걸 좀 입증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회사에서 입증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연예인 쪽에서 그런 사항을 입증해서 자기들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그 주장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소속회사 측은 반대로 이제 입증을 잘 해야 되겠죠. 저희 그 소속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위약벌 청구를 승소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측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연예인 측 우리는 그러니까 회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일단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이라는 걸 청구를 해서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이제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무단 이탈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뭐 정산 자료, 뭐 증거, 뭐 녹취 자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다가 혹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이게 그런 자료들은 사실 분쟁이 안 생기면 쓸모없는 자료가 되긴 하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저희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항상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 소속회사를 무단 이탈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투자금이 들어갔다면 투자금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에게 처음에 들어오면 사실 레슨을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성형 수술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슨 비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 같은 비용들을 투자금 상장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예인을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상당액도 손해액이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약벌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법을 그 표준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위약벌 조항이 15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갑이 계약 내용에 따른 갑이라고 회사인데요. 회사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예인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연예인들이 갑자기 막 배신해서 무단 이탈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금액이 엄청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 뭐 중재원 통해서 소송하고 있는 무슨 아이돌 그룹 남자애들 그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을 이 위약벌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12억 정도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인용이 되고 한다면 되게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이런 큰 금액이 될 수 있긴 한데 입증을 상당히 잘해야 되겠죠. 회사가 잘못한 게 없고 연예인이 무단 이탈했다는 걸 입증을 잘했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연예인이 활동을 해서 매출액이 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기 전에 뭐 월 평균 한 1,000만 원씩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계약 기간을 뭐 한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그걸 곱하기를 하면 상당히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입증을 잘한다면 연예인한테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명목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위약벌을 참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판례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을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계약 기간이라고 해서 막 억지로 일을 시키고 그 법적으로 연기를 억지로 하게 하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엔터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서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더 이상 뭔가 관계가 유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회사 대표하고 싸웠는데 출연 계약을 잘 체결하고 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회사에서 지원을 잘 해주고 서로 소통하는 게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거랑 유사한 판결들은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엔터 사업에 대한 뭔가 전형적인 성격 같은 거를 정리해놓은 판례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에 의해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 의무는 일신 전속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압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문화이념과 인격 존중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판례들도 있고 저도 이런 근거로 소송을 해서 연예인 쪽에서 승소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신뢰관계를 상실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는 사실은
그 매니저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매니저들을 관리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대표를 만약에 한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연예인들하고 직접 접촉하지는 않고 이제 로드 매니저나 뭐 어쨌든 그게 매니저들하고 연예인들이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매니저들 중에 연예인들한테 폭언을 한다거나 무시를 하거나 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뭐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뭐 매니저가 그렇게 잘못을 하는데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연예인들도 사실 요즘에 이제 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들이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그런 걸 녹취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근거로 나중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한테 어떤 교육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그 연예인들한테 그런 불만 사항이 없는지도 항상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